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의 그 선박을 공격해서 상선입니다.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그 부상한. 그래서 이제 그 이란이 강력하게 그 반발하면서 우크라이나에게 보복을 타지만은 이런데 그 또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처음에 호르무즈에서 이제 그 싸우다가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흑해 쪽에서 흑해 싸우다가요. 지금 제3의 새로운 전장터, 제3의 전장 카스피해에서 이제 그 이란과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정말 이게 그 세계대전도 아니고 또 이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요. 이란이 러시아하고 밀착해 있거든요. 실제 옛날에 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폭격당해가 부상 입었을 때 혹시 모스크바 병원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지금 이란을 도와주는 나라가 몇 나라 없어요.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중국,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이 한국, 그 이란에 뭐 돈도 주고 한국 이재명이 이거 정도밖에 없어요. 이란이 고립 무원인데, 근데 러시아하고 이란은 이제 그 서로 군수 물자를 이란이 많이 지원해 준 거예요. 실제 이란이 러시아 쪽으로요, 카스피해를 통해서, 카스피해는 이제 그 내부에 그 바다, 태평양, 인도양처럼 이게 바다가 아니고 육지 내부에 그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바다만큼 크긴 크죠. 육지의 그 내해 내부의 그 바다 중에 가장 큰 게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 세계 최대의 내륙의 수역 물이 있는 이게 카스피해인데요. 이쪽으로 이게 그 이란이 계속 그 드론, 특히 이란이 드론을 잘 만들잖아요. 드론을 이게 그 러시아로 지원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이제 그 탄도미사일이나 이걸 지원했던 거예요. 여기에 그 우크라이나가 여러 번에게 경고하다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이란의 상선을 드론으로 타격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근데 카스피해 그 지도를 딱 보면요. 이제 이게 과연 앞으로 그 이란이 우크라이나하고 어떻게 될지, 카스피해라는 게 그 제가 세계 최대의 그 내륙의 수역, 호수라고 하기 너무 크고 바다는 아니고 내륙 수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대충 보면 이게 북쪽이 당연히 그 러시아죠. 거기에 볼가강 있잖아요. 우리 볼가강이 내륙 수로로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카스피해가 책이 많이 나오고 음악도 많이 나오잖아요. 볼가강, 카스피해. 북쪽은, 그리고 남쪽은 당연히 이란하고 연결되니까 이란이 그 카스피해로 러시아의 무기를 대주는 거예요. 이런 쪽에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이란, 그리고 이제 그 서쪽에 보면 이제 그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아르메니아하고 아제르바이잔, 이게 계속 싸우는데, 오히려 이제 그 카스피해 호수의 서쪽에 거기에 그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하고 이제 그 아르메니아가 서로 계속 어르렁거리며 싸우죠. 아르메니아는 이게 기독교 나라거든요. 기독교 거의 유일한, 대부분 다 이슬람인데 아르메니아. 오른쪽이 그 아제르바이잔인데 카스피해로 보면 왼쪽이 아제르바이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보면 이제 그 주로 카자흐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그 5개 나라가 둘러싸고 있다. 북쪽에 러시아, 남쪽에 이란, 그 다음에 그 서쪽에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그 동쪽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그 2개 스탄 나라, 예를 들어 이제 그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그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 스탄 나라 있잖아요. 저 위에 보면 가장 북쪽에 카자흐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우즈베키스탄, 카우, 그러고 그 투르크메니스탄, 그러고 그 밑에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그 밑에 파키스탄, 이렇게 그 위에서부터 스탄 국가들이 쭉 놓죠. 카자흐스탄이 그 큽니다. 카, 우,
투, 아, 파, 카오투, 아파. 이게 쭉 5개 나라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옆에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이게 나라들이, 스탄 나라들이 워낙 민족에 따라 키르기스 민족이면 키르기스스탄, 이런 식으로. 와, 이게 나라가 너무 많아가 다 외우는데 고생합니다. 그래도 이게 나라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대충 우리 지리 공부할 때, 저 옛날에 맨날 사회 지도 꺼내놓고 그게 그 외우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나라들은 대충은 다 외우죠. 하여튼 그게 카스피해니까 남쪽에 이란, 북쪽에 러시아, 거기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란이 보복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복을 하느냐? 이란이 지금 뭐 유엔 총회 소집까지 요구하면서 유엔 안보리 난리 치는데요. 근데 보복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이란이 미국 본토도 못 때리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2,000k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도 못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크라이나는 때릴 수 있느냐? 아니, 우크라이나가 흑해로 이게 이란하고 뚝 떨어져 있잖아요. 이란하고 이게 한참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뭐 조지아나 여러 나라, 이게 아까 아제르바이잔부터 이게 여러 나라를 거쳐야 우크라이나가 나오는데 멀어서 아마 이게 이란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보복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래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중동에 뭐 예를 들어 UAE,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나 이런 나라의 그 실제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드론도 지원해주고 우크라이나가 중동의 여러 나라 드론이나 지원해줍니다. 지금 드론이 강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이란은 러시아를 지원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중동의 여러 나라를 지원해주는, 또 이게 이란이 중동에 있는 우크라이나 시설이나 기지를 타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전에 분리됐던 두 개 전쟁이 연결되는, 제가 볼 때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이 두 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란을 때림으로써 두 개 전쟁이 연결돼 버리는, 원래 세계대전이 그런 식으로 많이 났었거든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그래서 두 개 전쟁이 끝내려면 동시에 끝내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4년 6개월 이상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저는 중동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시에 끝내는 게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우리하고도 직접 연결되는 게 지금 북한이요, 한 3만 명 정도의 파병을 푸틴이 3만 명 정도의 요청했답니다. 저번에도 15,000 이상 갔거든요. 이렇게 되면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쌓고 북한군이 피맛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엄청 강해지는 군사력이 되는 거예요. 원래 군대는요, 실전 경험을 통해서 강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푸틴이 아직 과연 북한군의 3만 명에 대한 대가, 돈을 줄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 젤렌스키가 이야기했잖아요. 푸틴이 북한군 3만 명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지금 심각한 게요. 보세요. 러시아가 어쨌든 군사력 전 세계 2등이라고 평가받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한 10몇이 됐죠. 이런 큰 나라가 4년 6개월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란도 군사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이라크하고 오랜 전쟁을 했고요. 이란도 밑에 후티 반군이나 또 하마즈 뭐 이런 것까지 치면요. 하마스나 후티 반군, 이게 아주 군사 강국입니다. 페르시아 민족이, 이란도 군사 강국이에요. 미국은 1위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하고 지금 이스라엘도 강한데 이란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고, 뭐 지금은 이제 다시 약간 12일 동안 때리다가 약간 소강 상태로 또 협상이 될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여튼 지금 전 세계 1, 2등이 전쟁에 휘말려 있는 이 정도면 거의 뭐 옛날로 치면 세계대전 수준입니다. 전 세계 군사력 1, 2등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게 우리의 선택이거든요. 이렇게 우크라이나하고 이란하고 지금 만약에 또 전쟁이 확전된다. 이럴 경우에요.
이럴 경우에 이재명이는 계속 편드는 게 러시아, 그 다음에 그 중국, 그리고 이게 이란 편을 들거든요. 북한하고. 이렇게 편드는 게 이재명인데 이러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저는 누구 편이냐? 저는요, 미국,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대만, 이런 편을 저는 듭니다. 저는 항상 그 자유민주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이스라엘, 또는 그 대만, 그 다음에 중동의 이란 제외한 다른 나라들, 그 다음에 그 일본, 호주, 캐나다, 그 다음에 나토, 이런 게 저는 우리의 동지다. 우리의 적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이게 우리의 주적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꾸로 항상 가서 러시아 편 들고 젤렌스키 조롱하고 또 그 대만 침략할 때도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면서 시진핑 편을 들고 그 다음에 그 북한 편을 드는 이게 바로 이재명이가 잘못하고 있는 외교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거 중요한 국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카스피해에서 이란의 그 상선을 공개해서 지금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란은 강력한 보복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이런 데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쟁터가 카스피해로 확대가 될 수 있다. 벌써 이게 그 호르무즈 흑해를 거쳐서 카스피해까지.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앞으로 과연 이게 그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역시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우리하고 직접 관계되는 전쟁이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이게 동맹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미동맹, 이렇게 기본 축을 해서 굳건한 동맹으로 이런 데 그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에 맞서서 우리가 강력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